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빅그린 산업단지의 기반 조성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 공장을 착공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진입 도로 등 기반 시설도 차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1단계 공구에서 자동차 공장용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형 굴삭기와 덤프 트럭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계획 도면에 따라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운 공사 끝에 현재 공정률은 8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식 출범한 이후 부지 조성 공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부지 공장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장비를 투입하여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빅그린 산단은 광산구 삼거동과 한평군 오ля면 407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1단계 부지 62만여 제곱미터에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고 첨단 부품 소재와 광산업 등의 기업들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빅그린 산단과 광주 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광주 방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접근성과 시설 인프라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져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입지를 선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부지인 빅그린 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겠다며 관련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빅그린 산단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법인이 설립되면서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시설인 노사 동반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와 시비 4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또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800세대 규모의 행복 임대주택 공사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밖에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과 개방형 체육관 건립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광주 글로벌모터스 설립과 관련돼 보도된 노정 간의 갈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시장과 윤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면서 투자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윤 의장은 지역 노동계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박광태 전 시장의 대표이사 선임도 발기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늦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20.2도로 어제보다도 더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오전 중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광주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더위가 이어지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부근에서는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하면서 날은 점차 흐려지겠고 비가 오는 지역도 점점 확대되겠습니다. 오후 3시 이후 남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 9시 이후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최고 70mm, 남해안 지역에서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보다도 내일과 모레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가 올해로 문을 연 지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이제 전국 청소년들의 우주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특성화 체험활동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동일면 국립청소년우주센터입니다. 학생들이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적응을 위한 다축 회전 적응 훈련 장비를 직접 체험해 봅니다. 또 우주인 훈련 체험 장비인 문워커에 탑승해 달 표면의 중력도 느껴봅니다. 학생들은 우주인 훈련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주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력에 대한 무중력 상태에서 떠다니는 그런 체험을 보고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와 비슷한 체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재밌었던 것 같고 제가 달에 가볼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달에 대한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국립청소년 우주센터는 현재 연간 방문객만 4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센터 시설의 연간 최대 수용 규모입니다. 특히 센터 측은 아시아권에서도 손꼽히는 다양한 우주 체험 시설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세계 대회 유치도 꿈꾸고 있습니다. 과학 올림피아드 행사도 이곳에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체험관만 조금 더 확충을 한다면 세계 전문 올림피아드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 시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센터 측은 고흥우주항공 축제와 전남 과학축전 등 지역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류의 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원 10년째를 맞은 고흥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한반도의 최남단 고흥 국립청소년 우주센터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우주체험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됩니다. 전라남도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환승시설과 대합실, 면세점 등으로 모두 389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지난 7월까지 무안공항 이용객은 모두 5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89% 증가했고 연말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를 소개하는 단체 여행 상품이 러시아에서 판매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관광 설명회를 열고 러시아 현지 여행사와 협약을 맺고 광주 단체 관광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 달 러시아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지역 주요 관광 자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러시아 소비자를 위한 광주 패키지 관광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민청문회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고요. 국회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열리더라도 제도적으로 아무런 효과는 없지만 조국 사태 관련해서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는 정치적 이벤트로서 성격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 보면 민주당은 8월 말 이전 청문회 개최에서 9월 초 하루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한당의 경우도 9월 초 사흘 청문회에서 꼭 사흘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9월 초 청문회 타결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3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간의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국회가 아예 멈추는 것 아니냐 일부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청와대에서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게 되면 국회는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와 같이 자한당이 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로 오면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언제까지 자한당이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들이 나오더라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한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혹이 나오더라도 임명하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한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여서 다소 비판 여론이 있더라도 이번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네. 타협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에 균열이 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었는데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꺼냈단 말이죠. 이유도 좀 짚어주시죠.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 무마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건 유화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 등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정립하겠다. 나아가 다소간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한미일 안보 관계도 이게 재정립하겠다라는 게 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가 실제 일본에 가는 손해는 없는 대신 한국에만 손해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한일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논평을 내놨다라는 거죠. 이건 네. 사실상 지소미아 파기를 번복하라는 그런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라는 점, 그리고 심지어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고 실망스럽다 표현했다는 점은 양국 외교 관계에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환영 입장이고요. 한일 관계 그리고 안보 관계에 있어서 동북아 안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당연히 철회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왔고 안보 위협을 가져온다는 게 자한당의 기본 해석입니다. 네. 청와대는 한미 훈련이 종료되면 북한 미사일 발사도 없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최근에 다시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고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일본이 과연 이런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훈련 이후에 어떤 대응을 내놓을 것인가가 앞으로 사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논란과 지소미아 파기 관련해서 요즘 정치권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받은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공무원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스러운 욕설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장기간 이어진 언어폭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져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부하 여직원 2명에게 성희롱과 언어 정서적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수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이 기동대응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방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양식장 인근에 머드스톤과 분말 황토 등 20여 톤을 살포해 초동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피해가 우려되는 가두리 양식장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 환경 정화선, 넉척을 배치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3일 오후 6시를 기해 고흥군 복내면 연포에서 여수시 남면 안도 동측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음식의 맛을 더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새우젓이죠. 하지만 최근 소비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우젓이 어간장, 소스로 개발이 돼서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만든 신한 새우젓 주식회사입니다. 새우젓을 깨끗하게 고르고 선별해 황토온기, 항아리에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항아리에서 2달에서 석 달가량 숙성시켜 소포장으로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교 급식에 높은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기 숙성의 특징은 온기의 기공뿐 아니라
천연 점토에서부터 나오는 원적외선이 새우젓 숙성 과정에서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우젓이 국내 최초로 액젓, 어간장 소스로 개발됐습니다. 어간장을 기존 멸치나 물고기 대신 새우젓으로 만드는데 맛이 깔끔하고 깊어 가정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의 매출이 해마다 200%씩 신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우젓에 함유되어 있는 항암물질 키틴 올리고당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환자 치료식이랄지 그리고 이제 그 노인 친화 시장, 병원식 이런 쪽으로 유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우젓의 가공식품들은 갈수록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새우젓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 재료와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새우젓이 슬로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2호선 착공, 이별 통보의 폭행, 물놀이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2호선 착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다음 달 시작되는 1단계 17km 구간 공사는 2023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광주 수안지구와 일곡지구를 잇는 도시철도 2단계 구간은 2024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23년이요? 24년이요? 아니, 내가 몇 살이요? 무엇보다 완공까지 약 5년이 걸린다는 사실에 도시철도 2호선을 타고 통학과 출퇴근을 꿈꿨던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는 뉴스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이 남성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자신의 집에 여자친구를 가두고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 대박. 진짜 헤어질 때 안전 이별해야 함. 진짜 사람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하자 서로 당부하고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이 빨리 근절되길 바랬습니다. 화순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놀던 10살 아이가 사고를 당해 의식을 못 찾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터널 형태의 워터슬라이드에 여러 개의 튜브가 끼면서 사고가 난 건데요. 안전관리 요원이 있었지만 시설 관계자 누구도 아이들이 끼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다른 이용객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중간에 끼어있던 10살 여자아이는 위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는 사이 1분가량 물에 잠겼고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픈형으로 바꾸시오. 저걸 왜 튜브를 끼고 탐? 구명조끼만 입어도 되겠구만.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시설 재정비와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이번 주 이한의 타율 초구부터 때려내면서 우중간의 타구를 떨굽니다. 3루자 이 상황을 확인하고 홈으로 그리고 1루자 3루까지 들어왔습니다. 안치영이 초구부터 밀어냅니다. 중견수 따라오면서 잡아냅니다. 3루자 태거 공 홈으로 옵니다. 홈승부 홈에서 김선빈이 빨랐습니다. 센터 쪽에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키를 넘깁니다. 최정이 천천히 홈으로 들어옵니다. 로맥의 적시루타 투수키 넘겼습니다. 이 타구 내야 빠져나갑니다. 로맥이 3루를 돕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2대2 동점. 터커가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옆쪽으로 이동. 라인 근처 넘어갔어요. 홈런. 넘어갔어요 지금. 솔로 홈런. 프레스턴 터커.
넘어가네요. 유저죠. 최초의 기록입니다. 자, 번트를 냈습니다. 토스 잡고 잡아내지 못했어요. 3루 어민. 됐죠. 높은 공 스윙 삼진. 박찬호 선수의 기습 번트가 핵심이었습니다. K리그 2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광주FC의 홈 관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시즌 광주FC 홈 11경기에 입장한 유료 관중은 모두 3만 7천여 명으로 경기당 평균 3,400여 명의 홈팬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홈에서 열린 18경기의 관중수 2만 7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경기당 평균 관중수는 2.22배나 늘었습니다. 현재 광주FC는 14승 9무 1패로 2위 부산과는 승점 5점 차이로 K리그 2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관리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MBC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고용 복지플러스 센터 1층에 있는 외국인 고용 관리팀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직장을 옮기려면 반드시 유리벽으로 된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곳이 소개한 곳만 가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이주 노동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된다고 기존 사업주가 허락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덜 받거나 다칠 위험으로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불법 체류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만약에 옮기면 내가 니는 진짜 불법돼요. 내가 사인 안 주면 불법되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 사인 안 줘 얘기했어요. 사장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금을 한국을 떠날 때 주는 제도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한국에서 지내는 이주 노동자 절반 정도가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이주 노동자의 87%가 출국 만기 보험은 받았지만 자녀 퇴직금은 절반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수준에서 다시 재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노예허가제라는 비판까지 받는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인류 역사상 계란을 세웠던 건 콜럼버스 이후 3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기연구원이 초전도 기술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계란 세우기에 성공했습니다. MBC 경남 장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밑바닥이 둥근 계란을 자연 상태에서 세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콜럼버스가 계란 끝을 깨서 세웠다는 일화와 남미 에콰도르에선 원심력이 지면과 수직인 적도에서 계란 세우기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회전하는 자기장으로 계란을 회전시켜 세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초전도 기술로 계란을 세웠고 공중 부양까지 성공했습니다. 세라믹 소재의 질소를 부으면 순간적으로 초전도체로 바뀝니다. 영구 자석을 붙인 계란을 대면 공중 부양합니다. 초전도체 내에 그 내부로 자기장이 통과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그 결국은 부상의 효과를 우리가 마이너스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초전도 계란 세우기에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등에 쓰이는 자기 부상 기술은 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데 초전도체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적용 가능한 산업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청정한 지역, 즉 마찰에 의해서 분진이 발생하면 안 되는 반도체 생산 라인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저런 무상 추진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트램과 열차 같은 운송 장비는 물론 소음과 공해, 전기가 없는 운반 장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건물과 구조물을 공중 부양시키는 내진 설비로도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초전도 기술을 활용한 계란 세우기는 SNS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